멀리들 전국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응원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쁘고 또 시합 준비하고 또 못 오고 싶어도 학교에서 재량껏 이렇게 빼지를 못해가지고 못 오는 우리 선수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간과 또 돈도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차비 들여가지고 여기 열심히 와서 2박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가려고 여러분들이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온 거니까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말고 조금 뭐 힘도 들고 하겠지만 신경을 좀 써서 집중해서 내 것이 정말 더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서 많이 같은 시간에 있더라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지도자분들, 상임심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고요. 어려운 일 없이 부족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늘 궁금점을 해결하고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을 오픈하고 있으니까 2박 3일 동안 충분히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알으셨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하고 같이 제목은 보시다시피 스포츠 외교와 국제 매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같이 하게 됐어요. 자, 이게 스포츠 외교라는 게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분야고 제대로 뭐 이해를 하려면 사실 시간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냥 기본적인 거 우리 운동선수로서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또 하고 또 전혀 몰랐던 부분을 우리 선수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터치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또 질문도 해주시고요. 순서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준비한 것은 일단 스포츠를 통한 국가 브랜드 파워. 알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생각했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생각해 보자고 좀 넣었고요. 그리고 스포츠 외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포츠 외교가 언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제 간단히 하고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수가 자기 운동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회생활도 선수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작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또 지도자가 또 바로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든 안 하든 다 여러분들 인생에 이제 필요한 그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요즘 굳이 얘기 안 해도 소통이란 단어가 뭐 트렌드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당연히 그것은 알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너, 특히 여러분들은 한국을 대표해서 국제 무대에 서는 지금 현재 서는 선수도 많고 앞으로 설 선수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몰라서 못하는 것들, 알지만 안 하는 것들 그게 뭔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인 그 제안도 사실은 하고 여러분들 의견도 또 듣고도 싶고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자고 마련했습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자기 종목이 좀 다르지만 같이 왔죠. 우리는 하나의 우슈라는 가족이지만 전공이 사실은 두 개로 나뉘면서 완전히 다르죠. 우리 타오로, 프로 선수들, 프로 선수들이 있고 산타 선수들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지금 같이 계시죠. 감독님도 같이 계시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있는 그림을 붙인 거예요. 제가 더 좋은 우리 멋진 선수들의 자료 사진이 있으면 붙이고 싶은데 사실 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꼭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아주 멋진 사진을 최대로 가지고 있는 최애 사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앞으로 자료를 많이 쓸게요. 그리고 뭐 초상권 침해했다고 하지 말고 양해를 구하고 내가 쓸게요. 이 자료는 내가 간단히 보여준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슈 선수, 장권 선수 출신이죠. 그리고 또 지도자 생활도 했고 이렇게 좀 심판 활동도 하고 있는데 체육계에서 또 학계에서 사실은 활동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체육인들이 아닌 자리에서도 저는 기회가 되면 우슈를 홍보하려고 소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PPT 한 장이라도 집어넣어서 우리 우슈는 이런 거고 짧은 동영상 하나라도 보여주면서 이런 게 있다. 몰랐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멋있는 운동인지 몰랐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걸 어떻게 개인이 지금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스펠링 하나도 모르는 우리 선수가 있어요. 자기가 우슈를 계속 해왔는데 투로의 영어 스펠링이 뭔지 장권의 영어 스펠링이 뭔지 한자 모양은 어떤 건지
이런 거는 좀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거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한번 알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국가 브랜드 파워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 뭐 나라별로의 문화라든지 또 모든 굉장히 포괄적인 예술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스포츠가 요즘은 제일 각광받고 스포츠 스타들 특히 여러분 같이 스포츠 스타들이 사실은 국가 원동력이 되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거 자체들이 다 국가 브랜드 파워예요. 그래서 국가가 기관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어떤 딱딱한 이런 것들은 하드 파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능력을 개발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메달을 따서 국위를 선양하고 이런 여러분들 선수 하나하나는 소프트 파워라고 해요. 이런 소프트 파워들이 굉장히 막강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선진국을 자부하는 그렇게 큰 선진국은 아니지만 스포츠로서는 선진국에 포함되는 아주 땅덩어리는 작지만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비율적으로 되게 많은 편이죠.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국가 브랜드 지수라는 것을 늘 해마다 이렇게 지표를 해서 만들어서 발표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념적인 걸로 여러분들한테 일단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향상시키는 데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활약이 굉장히 기대되고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으로서 자리매김한 게 바로 끝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잘 아시는 평창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 4대 메가 스포츠를 모두 개최한 굉장한 나라가 됐어요. 그게 뭐냐 아시죠? 이 동계올림픽을 포함해서 하계올림픽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쵸?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그리고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이 개최했죠. 뭐예요? 그렇죠. 월드컵을 개최했잖아요. 그 월드컵과 세계 육상 선수권 어디서 했는지 아는 사람? 대구요. 그렇죠.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치르면서 이 큰 메가급의 선수권,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른 나라가 많지 않아요. 보시면 이탈리아, 독일, 일본, 프랑스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4대 메가 스포츠를 개최한 나라로 상등이 된 거예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물론 지금 한참 또 축구 유행이죠. 유소년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여자 축구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축구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어요. 근데 그거 종목은 우리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많겠지만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을 하면서 사실은 국가 수준도 사실 굉장히 높지 않은 상태에서 올림픽을 사실은 개최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 어려운 올림픽을 개최할 때 전 세계에서 코리아가 어디야? 어느 나라야?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어? 일본 사람인가? 이렇게 알고 있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너 어디서 왔냐? 코리아라고 그러면 차이나? 그래요. 아니 코리아. 저펜? 아니 코리아라니까? 어디야? 짚어봐. 세계지도에 나라를 짚었는데 세계지도를 그리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그냥 깎아먹는 지도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 그 조그만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88 올림픽을 치르면서 또 성적도 물론 좋았고 그 뒤에는 사실은 굉장한 스포츠 외교를 후진국 대열에 사실은 가까운 우리나라가 스포츠 외교를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큰 공로를 세운 분이 김은용 회장님이시고 그 주변에 여러 참모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잘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은 말도 많지만 어쨌든 그 88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는 명실상부 스포츠의 아주 강국으로 점점 이제 발돋움하게 되죠. 그런 기본적인 역사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우리 여기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들하고 같이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참여를 했었죠. 저한테 메달 따고 수여할 때 가서 찍은 사진이 빨리 찾으니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못 올려서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이런 것들이 한국을 알리고 여러분들이 메달 하나를 따고 아니 멋있는 경기를 하고 꼭 메달이 꼭 가치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스포츠 경기에서만큼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누가 무슨 메달을 따서 한국 대단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 자체들이 모두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국가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소프트 파워예요. 한 명 한 명이. 그걸 자부심을 갖고 본인이 나도 저기에 올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지 됩니다. 자, 보세요. 아주 반가운 얼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사진이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올린 거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우리 선수들 저한테 사진 좀 보내주세요. 자기 중에 가장 멋지게 나온 사진은 저한테 보내주셔서 앞으로 제가 자료로 많이 소개도 하고 응원도 할게요. 자, 여기서 사진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종목이 뭐예요? 예? 우리 종목이 뭐예요? 우슈. 뭐 산타도 있고 트로도 있지만 우슈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비인기 종목이라 뭐 지원도 안 되고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어렵고 메달 따기 힘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우리 비인기 종목이라서 이 얘기 한 번이라도 자기 입으로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편하게 이 시간 편하게. 그렇죠.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많이 했었는데 들까 말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성격 매기는 거 아닌데요. 우리 그래 왔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대한민국 우시협회가 80년도 중반에 생기면서부터 그 이래로 많이 열악한 환경을 지나고 지금은 여러분들 멋지게 대우받는 대표팀 정도 되면 훈련장도 멋지게 벌써 이미 진천 소수촌에 우슈 전용 체육관이 태권도 전용 체육관보다 훨씬 크게 돼 있어요. 가본 사람도 알겠지만 자부심 가져와도 됩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의 우슈의 간판들이고 얼굴들이잖아요. 앞으로 나가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비인기 종목이라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비인기 종목. 네, 비인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우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본인한테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우슈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슈가 뭐야?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 나면 이렇게 멋진 운동이었어? 그래서 저는 우슈를 이제는 많이 알아요. 아시안게임에서 여기 역사를 쓴 인물도 여기 앉아있는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하성이가 그때 알죠? 이하성 선수가 전 종목에서 첫째 날 첫 번째 금메달을 대한민국에 안겨준 선수로서 본인도 물론 영광스럽지만 대한민국 우슈라는 이름이 우슈가 뭐야?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알게 됐어요. 굉장히 큰일을 했죠. 그거 바로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일이에요. 그렇죠? 스포츠 외교가 그것도 외교예요. 비언어적인 외교인 거죠. 비언어적인, 그죠? 말로 하지 않아도 보여주면서 한국을 알리고 소개하고. 여러분들 이제 나가셔서는 우리 우슈 비인기 종목 아니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비인지 종목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 우슈가 뭔지 알려줄게. 그러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입 하나로 한두 명씩 설명만 해도 그 사람들이 우슈가 그런 거래. 태권이 아니래. 태국권이 틀린 거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여러분들 입으로 해줘야 돼요. 나는 산타니까 뭐 투로는 몰라. 이거 안 돼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이제 나랑 만났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슈인이에요. 우술인이에요. 우슈에 산타도 있고 아까 사진 봤듯이 투로도 있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거 정도는 알고 내 주종목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전혀 다른 종목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네, 관심을 갖고 서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인지 종목이지만 더 인기 종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갑시다. 그래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요즘 굉장히 뜨고 있죠. 체육계가 아니고 학계에서도 예술계가 아니어도 어느 자리든 강사들이나 무슨 세미나나 이런 자리에 가면은 이 사진이 빠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몇몇 세미나 장소를 가도 체육인은 스포츠인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어요. 누군지 다 아시죠? 얘기 안 해도. 누구예요? 가운데 사진. 가운데 사진. BTS죠? 알죠? 무슨 스포츠인도 아닌데 왜 올려놨지? 라고 하지 말고 보세요. 이제 국가 브랜드 이미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각종 매체에서 BTS가 물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래요. 네? 왜 BTS 너무 좋아? 자, 잡담은 나중에. 질문은 저한테. 잡담은 나중에, 질문은 저한테. 자, BTS를 노래 잘하고 춤 잘 춰서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거예요. 아미 팬들이 많아서
많은 이유도 있어요. 말도 안 통하고 인종도 뭐 불문하고 국적도 불문하고 다 좋아하고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 노래 따라하고 얘네가 좋아서 물론 하지만 얘네를 더 좋아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애들은 그냥 잘생겨서 좋아한다 쳐.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고 큰 상도 받았죠. 그 이유는 춤잘 추고 노래해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얘네가 보여주는 어떤 비언어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은 이제 국대 정도 되면 인터뷰도 할 기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가서 인터뷰하고 그럴 때에 본인의 생각과 사상이 드러나요. 제가 말을 조리 있게 못하거나 뭐 중요한 말도 아닌데 막 하거나 그러면 제가 뭐 생각이 없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에 내가 인터뷰할 때 연습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인터뷰할 때,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들을 보면 굉장히 험한 말, 험한 단어를 넣어서 험한 폭력적인 언어도 넣어서 그냥 흥미만 유발하는 인기 가수들이 많지만 이 얘네들이 사용하는 가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다 의식이 담겨 있고 예의 바르고 젊다고 한참 젊고 즐기는 나이에 무슨 그래미 시상식 같은 거 끝나고 나서 파티복 입고 다 즐기는데 얘네는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안 가고 돌아와서 숙소에서 아미들하고 인터넷상으로 화상통화하면서 서로 의견 주고받고 어땠는데 뭘 했고 뭐 어떻게,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열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가치를 높게 봐주는 거고요. 그래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잘 알고 단순히 잘생기고 춤 잘 춰서 상 받고 인기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한번 해주고. 그래서 이런 스타들이 이미 축구는 뭐 유명 스타지만 이 밑에 아이언맨 쓰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 누구 이름이 뭐예요? 예, 이 선수도 사실 이 종목이 굉장히 열악하고 저 기구 하나도 없어가지고 빌려서 하고 이랬을 때 김연아 선수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인기 종목이었고 잘하는 선수가 있어서 잘했나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서 잘했나요? 아니에요. 자비 들여서 굉장히 비싼 돈 집에 다 털어가지고 외국으로 다니면서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실력을 높이고 본인이 잘해서 이만큼 높이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물론 지원도 받기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다 그랬던 게 아니에요. BTS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고 영어도 잘하죠. 굉장히 수년간 영어 공부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공부한 것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운 좋아서 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선수들 제가 멋진 자랑스러운 사진 올려놨어요. 보세요. 이게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나온 사진만 제가 그냥 캡처할 수 있는 것만 캡처하고 올렸는데 우리 더 멋진 선수들 많은데 다 못 올려서 미안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우슈의 브랜드 파워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스포츠에 굉장히 귀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이제 본인 사진 여기 더 올라올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요 며칠간 또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며칠 뭐 훈련한다고 해서 내 기술이 엄청 좋아지진 않겠지만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게 그 다음에 내 훈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셨죠? 자, 스포츠 외교, 국제 스포츠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익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올림픽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인 게 굉장히 커요. 정치적인 것으로 사실 움직이고 메달 뭐 좌우도 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뭐 다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스포츠인으로서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스포츠 외교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1971년도에 굉장히 자유로움의 대표적인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미국과 공산당의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중국이 교류할 게 없었어요. 완전 적이었죠. 막말로 적이었죠. 그냥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정도에, 그리고 교류가 전혀 없고 사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점이 전혀 없고 사상도 전혀 틀린 이 두 나라가 교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스포츠였어요. 그 중에서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핑퐁, 뭐예요? 탁구죠. 탁구 경기를 하나 시작함으로써 이 굉장히 서로 교류도 없던 이 대국이,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교류를 시작한 것이 바로 71년도에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하고 중국의 마오쩌둥 공산당 그 주석이 같이 손을 악수를 하면서 우리 스포츠 경기 하나 해봅시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핑퐁이, 그게 바로 외교의 시작이에요. 그게 스포츠 외교의 역사의 초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포츠인으로서 스포츠 외교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 의해서 생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되고 있죠. 자, 스포츠 외교의 필요성. 여러분들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까지 말했던 것만으로도 짐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대한민국의 그 국가 위상을 높였을 때, 그러니까 브랜드 파워가 높이 올라가고 습격이 되는 거죠. 자, 요거 하나 넘어갈게요. 그래서 스포츠 훈련을 뭐 조금 잠깐 뒤로 접어두고, 우리가 아까 커뮤니케이션 얘기했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제일 어린 학생도 알고 있는 이제 영어 단어죠. 상대방하고 어떤 소통이라는 것은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남의 말을 귀로 듣는 것, 그건 히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어링인데 같은 듣는 건데 영어의 히어링과 리스닝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 중간에 바로 억셉팅이라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뭐를 얘기하는지 그 말한 소리에 내가 공감을 한다는 그 마음이 들어갔을 때 바로 비로소 리스닝이라는, 남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히어링이 아닌 리스닝이 되는, 억셉트 단계를 지나서 리스닝이 되는 그런 교감을 갖고 대화를 한다면 내 편이 되는 거고, 친해지는 거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고, 그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뭐 상대가 나보다 어리든 친구든 나보다 어른이든 더 뭐 플러스 알파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전달 기법을,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칼로저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간단히 이제 두 개를 얘기할게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 특히 우리는 스포츠인이라서 위계 질서가 굉장히 이게 좀 정확하게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지도자들이 선수들한테 이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여기 우리 이제 지도자분들도 몇 분 계시니까 알지만 좀 너무 요즘 애들은 또 많이 다르다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지시를 할 때 그냥 강요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 야 이거 치워, 야 뭐 너 그거 해, 가끔 이러기도 하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뭐 편하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면 그런 소리를 들은 우리 선수들도 기분 나쁘지 않게 다 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대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유메시지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기법 중에서. 그렇지만 당부하고 설교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을 할 때도 너도 어른이니까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 자체도 요즘 또 친구들은 싫어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뭐 충고할 때도 그냥 막 엇박지르면서 하지 말고 부드럽게 유하게 한번 생각해서 필터링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한방향적인 그런 메시지 방법도 있고요. 거꾸로 아이 메시지 방법이라고도 해요. 대화를 부드럽게 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뭐 계속 평생 선수만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도를 하거나 상대가 누구든 간에 대화를 할 때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아이 메시지 표현 방식을 쓰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상대의 행동을 딱 봤을 때 말대꾸를, 야 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대꾸 한 건 사실이니까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안 해야 될 것을 했을 때는 알려주고 그걸 고칠 수 있게 지도를 해주는 그 개념인 거죠. 무조건 후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하고, 요 지도자분들도, 지금의 선수들은 나중에 지도자가 되들 후배들한테도 그런 아이 메시지 방법으로 하면 이렇게 부딪히는 게 훨씬 덜 할 거예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그죠? 갑자기 자리를 비운다고 해서, 야 너는 왜 자리를 비우고 그래? 너 때문에 이거 못했잖아, 이런 거보다는 네가 여기 자리를 비우고 네 할 일 안 하니까 딴 사람이 그걸 마저 다 해야 되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 걔는 걔 할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다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갖고 하고요. 중간에 이제 생뚱맞게 들어왔기는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홍보 겸 우리나라 요슈의 위상을 한번 알려주고 지나가려고요. 작년에
작년에 우리 서울에서 롯데호텔에서 되게 크게 WFA가 뭐예요? 아시아 우슈 연맹의 약자거든요. 이니셜만 딴 건데, 네, WFA 집행위원회라고 하면은 그 집행위원은 각 나라의 우슈의 회장이에요. 우슈의 그 나라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아시아 연맹의 그 각국의 회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집행위원 회의예요. WFA 아시아 집행위원 회의를 한국에서 했었고요. 그때 총회를 국내 유치를 이것도 경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우리 박창범 회장님이 가셔서 유치 신청을 했고 전원이 다 만장일치로 한국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성황리에 잘 이뤘어요. 그것을 씨앗으로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금 이제 100% 확정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내후년에 세계 대회를 한국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계획하고 있어요. 이제 이미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완전히 확정돼서 하겠다고는 아니지만 거의 확정된 단계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하면은 훨씬 더 잘해야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더 잘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기회를 2년이면 어찌 보면 긴 것 같지만 안 길어요.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세계대회도 열리는구나. 이미 청소년 아시아 청소년 대회도 열었었잖아요. 이제 세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준비를 하는 데에 플러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굳이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말 안 해도 표정과 이런 몸의 몸짓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외모도 좀 더 신경 쓰고 단정하게 그러고 다니고 말 한마디라도 잘 하면은 좋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이런 영화도 봤을 거예요. 멋지게 슈트를 차려입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영화도 봤죠. 우리 이제 여기 아까 오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산타 경기를 하고 그럴 때도 그 옆에서 준비를 봐주고 그거 해주시는 분을 뭐라 그러죠? 세컨 봐주시는 분들도 선수가 급하면 없으면 선수도 와가지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막 이렇게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양복도 쫙 멋지게 빼입고 와서 이렇게 봐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인데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 그 우슈의 산타 경기의 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선수들 잘해서 메달을 땄는데 시상대에 갈 때 간략하게 한다 할지라도 슬리퍼 신고 막 그러고 가지 마세요. 불편하더라도 더워서 반바지 입는 것까지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위에 자켓 입고 그냥 운동화까지는 신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우리 산타 선수를 만날 길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만나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미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지도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꼭 지도하실 때 한 번씩 강조를 해서 지도를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인사법하고 인사법.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냥 하지만 폭언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폭언리를 할 때는 산타 선수를 할지라도 제대로 인사를 해야 돼요. 장을 손가락 쫙 펴서 제대로 붙이고 손가락 이렇게 옆에다 붙여서 밑으로 말고 붙여서 장심을 이렇게 장심에다가 겉면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리고 손끝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가게 인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인사 이렇게 시키면 안 되고 위로 세워서 그리고 보통 많이 빨리 하다 보면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 돼요. 얼굴은 보이게 본인의 얼굴을 상대방에 보이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가슴 앞에서. 그래서 고개를 굳이 숙이지 않아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개 숙이지 않고 인사하죠. 정중하게 바르게 서서. 그런 거예요. 무술인은 내가 주먹을 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배우고 그래서 발차기도 잘하는데 당신 앞에서 원래 이제 의미는 그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당신 앞에서 내 주먹을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겠습니다. 감싼 거예요. 그래서 권을 감싸서 폭권 예의예요. 그래서 폭권예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앞으로 지도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뭐 깊게 들어가면 손가락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인의 예진체 뭐 이렇게 다 손가락 의미가 있어서 감싸 잡고 앞에서 인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또 한 가지 우리 산타 선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라가서 인사할 때 있죠. 폭권예를 하는데 손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냥 손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도 손끝 내려가지 않게 하고 다리, 특히 우리 산타 선수 이해는 해요. 3라운드, 2라운드 끝나고 막 넉다운 될 정도로 힘들어서 다리 풀렸는데 올라가서 신경이 여기까지 안 쓰이는 건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힘든 사람은 인사 못 시키잖아요. 쓰러져서 실려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모으고 하세요. 80% 이상의 산타 선수들이 다리 벌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내려가요. 그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아니에요. 다리 모으고 정확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요거는 할 수 있잖아요. 다리 모아서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고 후배들한테도 가서 지도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면 인사법부터 아주 제대로 알려준 다음에 기술을 알려주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아셨죠? 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강사가 아니라 저희 심판으로서 우슈 선배로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매너, 다른 매너보다도 그런 거고요. 굳이 얘기 안 해도 추천하는 책은 이런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매너로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런 책도 있고 요즘은 더 좋은 책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보시고 대인관계에서의 매너는 93%가 차지한다고 그래요. 대인관계에서 매너가 좋은 사람은 확실히 어떤 다른 성과물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죠. 글로벌 에티켓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굳이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아는 거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방을 기사도 정신이 있어서 여성이 있으면 우리 남자분들은 선수든 누구든 어린아이도 문을 먼저 열어줄 줄 아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백화점에 백화점 문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그냥 손 열렸다 닫혔다는 여닫이 문 잘못해서 손도 끼고 하잖아요. 자기만 쑥 들어가고 심지어 여자가 잡고 있는데 남자는 주머니 손 넣고 자기가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요. 안 잡아주고. 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오면 기절합니다. 외국은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문 열고 한 뒤에 몇 명 들어갈 때까지 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만 확 열고 훅 들어가요. 뒤에 누가 오는지 상관도 안 하고. 애기들 잘못하면 손 끼고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면 문 열고 다음 누가 모르는 사람이 오더라도 문 열고 좀 들어가게 해주고 그러면 나중에 누가라도 멀리서 누가 보면 확실히 운동한 사람이라 매너가 좋네요. 나쁠 거 없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인격이 되는 건데 모르는 사람도 우리 산타 선수들 사실은 인사를 잘 안 해요. 여긴 잘하는 사람만 왔어요. 물론 못하는 사람은 여기 지금 안 와 있어요. 자, 계단 올라갈 때 예의예요. 선수들끼리라 할지라도 레이디 퍼스트라고 자꾸 스커트 입은 여자한테 계단을 먼저 올라가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예의 어긋나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계단 같은 데는 먼저 올라가고 여성은 뒤에 오게 하는 거예요. 레이디 퍼스트가 거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의자 같은 거 빼주는 거가 먼저 들어가게 문 열어주는 게 레이디 퍼스트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악수할 때 우리 특히 이제 조금 커서 사회생활을 하면 악수를 많이 하는데 여성하고 악수를 할 때 사실은 원래는 그냥 에티켓상에는 여성이 손을 내밀었을 때만 악수를 하게 돼 있기는 해요. 악수할 마음도 없는데 가서 손을 잡아 당겨가지고 반갑다고 이렇게 악수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요즘은 어른이면 남자가 먼저 청해도 그냥 악수를 하면 되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예전에 악수를 하자고 해서 하면 남자분들이 악수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긁고 그래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성한테 또 폐를 안 끼친다고 예의 갖춘다고 손을 전혀 움직이지도 않아요. 시체손처럼 이렇게 그냥 갖다 대고 악수를 하는데도 이렇게 잡는데도 가만히 있어. 이거 자기는 예의를 갖춰서 안 잡으려고 하는 거지만 이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성하고 악수할 때 누구라도 남자라도 악수를 청하면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잡았다가 놓는 겁니다. 그런데 안 잡고 그냥 이렇게 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는 예의 갖추려고 사실은 여자라고 안 잡으려고 하는 거지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잡는 것이 악수라는 거. 악수할 때는 눈을 보면서 이렇게 악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친한 사이 아니면 굳이 가깝게 가서 얘기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명함 에티켓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명함은 여러분들이 선수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볼 때 그냥 아무 하는 일이 없는 사람도 자기 이름과 핸드폰 번호라도 써서 이쁘게 만들어서
주는 것이 좋은 것이 바로 명함인데요. 우리 선수들은 특히 국제대회 나가면 명함 많이 쓰잖아요. 제가 몰라서 못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중요한 매너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명함이 있잖아요. 어른들이 인사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어른들도 몰라서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명함을 팔수 멋지다고 주는데 자, 내 명함이야. 친하면 이렇게도 주지만 어른한테 줄 때도 저 여기 있습니다. 두 손으로 공손히 주는데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는데 맞는 걸까요? 맞는 걸까요? 명함은 직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다 쓰셔야 돼요. 안 쓸 사람이 없어요. 명함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름이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진까지 있으면 물론 더 좋고, 그래서 왜냐하면 명함만 나중에 이만큼 받으면 누가 누군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이렇게 넣어서 특히 국제 대회나 국제 행사에 갈 때는 사진 하나 넣어서 명함을 만드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전화번호만 있어도 돼요. 이름, 영어로 이름, 중국 계통 선생님들이 나오는데 우리 대회 같은 경우는 한자 이름은 반드시 쓰면 좋아요. 명함에. 그래서 한자 이름, 영어 모르시는 중국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명함을 중요합니다. 옆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두 손으로 준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100%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명함은 이렇게 보세요. 됐죠? 이렇게 잡아서 상대방한테 뭐 후권님 인사하듯이 다리 모으고 아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드리고, 아니면 상대방이 주는 거와 받는 거를 동시에 하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예의예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배경희입니다. 주시는 걸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동시에 주고받는 게 사실은 예의예요. 근데 이제 먼저 미처 준비 못했는데 어른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 이제 만나요. 누구를 어른이 애들한테 주지는 않지만 명함을 보통 어른한테 명함을 드릴 때 두 손으로 공손히 이렇게 드리면서 배경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아셨죠? 네. 아직도 이거 잘 파지긴 하지만 이쑤시는 사람 가끔 있어요. 절대 명함으로 이쑤시면 안 됩니다. 잘 파지긴 한다 하더라고요. 이 안 쓰시려고 이렇게 저는 라운드로 만들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명함은, 그리고 구겨진 명함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자, 보세요. 명함 넣을 때, 명함을 줄 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줘도 절대 안 돼요.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명함을 이렇게 뿌리듯이, 자, 이렇게 여러 명한테 줄 때 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 꼽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대 안 됩니다. 명함 줄 때는 정중하게. 아셨죠? 그리고 명함을 상대방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앞에, 그 사람 앞에 테이블에다 놓고 제 명함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명함은 내 얼굴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손으로 정중히 앞에서 인사하면서 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국제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명함을 멋지게 파서 준비해서 가져가서 이거 지금 배운 것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그 명함 예절에 대한 사진을 한번 넣은 거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미처 명함을 준비를 못했는데 상대방의 명함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명함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인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받기만 하고 그냥 네 그러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우리 또 안 되는 것도 이거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생리현상이라고 그래서 가스 나오는 거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안 참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렇지만 기침하는 거, 특히 재채기는 그냥 괜찮다는 의식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사실 못 참잖아. 코 간질간질하다 재채기 나오면 아마 봤을 거예요. 외국 친구들은 소리도 크게 안 내. 참다가 찍 이렇게 하잖아요. 재채기 나올 때.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재채기는 굉장히 실례예요. 해취 하면서 막 침 다 튀기고, 이거 정말 같은 공간 안에서 재채기를 사람 면전에다 대고 하는 거는 정말 실례예요. 아마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그 영상을 한번 보면은 알겠지만 공기 중에 정말 굉장한 그 분비물과 침과 이걸 분비를 시키게 돼. 재채기 한 번이. 그 외국 사람들 앞에서 하면 굉장한 실례고요. 기침 예절은 이렇게 자기 소매, 올기세, 막 코가 간질간질하고 갑자기 나오진 않잖아요. 조금 뭔가 전초가 있잖아. 코가 간질간질하고 나올 것 같아.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 하면 팔을 접어서 요 팔꿈치 사이에다가 코와 입을 다 대고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묻더라도 내 거야 그냥 묻혀서 가져가게. 아셨죠? 예. 공기 중에 품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오히려 코 풀고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재채기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은 재채기는 괜찮고 오히려 밥 먹는데 코 풀면 아우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휴지를 가지고 코를 풀거나 이렇게 뭘 뱉는 거는 뭐 소리 엄청 크게 풀면 안 되겠지만 오히려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휴지에 싸서 버리는 거잖아. 깔끔하게 상대방한테 뭐 이렇게 분사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건 예의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특히 나가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해해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재채기는 이렇게 반드시 어디 가든 재채기는 가리고 해야 된다는 거 아셨죠? 네. 여러분들 스포츠인으로서 아유 쟤는 운동하는 애라 그런 얘기를 뭐 몰라 이런 소리 난 듣는 게 제일 싫어. 쟤는 운동하는 애라 저거 못해. 아우 쟤는 운동하는 애라 그렇지 뭐. 이 소리 정말 싫어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저 스스로도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선수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걸어다니는 우슈의 대표인 거예요. 꼭 국가대표가 아니어도. 외국을 나가면 우리 선수 이름이 뭐예요? 대표 선수 아니지? 아니지. 이름이 뭐예요? 장세영. 장세용? 세영이가 외국을 나가요. 여행을 가든 대회를 나가든 세영이는 더 이상 이제 그냥 세영이라기보다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오네. 한국의 장세영이지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대회를 나가거나 그러면 여행을 가더라도. 그래서 일단 떠나면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내가 모르는 사람도 쳐다보다가 모르는 사람도 아우 쟤 한국애야, 쟤 한국 선수야 이렇게 된다. 장세영이야가 아니야. 그냥 쟤 한국에서 온 애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신경 써서 하시고요. 장애인 여러분들은 장애인을 보면은 배려하는 에티켓은 있다고 생각해요. 넘어갈게요. 화장실 같은 데 가서 좀 곤란한 데서는 또 굳이 열심히 인사 안 해도 되는 것 아시죠? 그런 것도 에티켓입니다. 자, 테이블 매너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국제대회 나가면 개회식도 하고 만찬 같은 거 꼭 하잖아요. 굉장히 큰 원탁에 양식 쫙 차려있고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예식장을 가도 요즘은 원탁에 양식을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이런 모양 좀 많이 봤죠?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포크의 개수가 조금 다르고 컵의 개수가 조금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양식을 먹게 포크 나이프가 나오는 걸 많이 가볼 거예요. 우리 선수들 많이 나와요. 외국 나가면 무조건 그냥 식기는 우리나라 젓가락 숟가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크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포크 나이프가 있을 때 내가 여러 번 본 거지만 우리 선수들 특히 지도자분들도 그냥 가끔 편하게 드시느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원래 정식은 오른손으로는 칼을 쓸고 왼손으로는 포크를 찍어서 이렇게 대고 잘라서 바깥부터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먹는 거예요. 크게 잘라서 이렇게 접어서 고기 찍어서 접어서 먹지 마시고 큰 스테이크 같은 거 크게 잘라서 접어가지고 쿡 찔러서 이렇게 먹지 마시고 잘라서 한 입 크기씩 잘라서 먹는 게 기본적인 예의예요. 보기도 좋고 그건 그래도 괜찮아. 꼭 왼손으로 포크질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는 오른손 많이 쓰는 사람은 잘라놓고 오른손으로 먹는 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데 칼로, 나이프로 찍어 먹는 거는 안 돼요. 소스 묻은 거 햇바닥으로 핥아 먹으면 안 돼요. 많이 봤어 우리 선수들. 제가 그 사람들은 여기 안 왔겠지만 어떤 선수는 그런 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혹시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칼로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마. 알려주세요. 후배들한테 그런 거라고 밥 먹을 때마다 하다못해 집 앞에 돈가스집 가서 먹을 때도 알려주세요. 아셨죠? 세팅이 이렇게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디부터 먹어요? 바깥부터. 제일 바깥에 있는 포크 똑같은 포크 하나씩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많이 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용도가 다 다르죠? 바깥에부터 먹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간단하게 나오는 식사, 에피타이저 같은 거 먹을 때는 위에 샐러드용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은 디저트 먹을 스푼과 포크가 조그만 게 앞에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쪽 밑에 있는 걸로 전체 요리, 처음에 주식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음식을 바깥에 조금 작은 포크와 스푼은 스푼으로 먹고 먼저 보내고 두 번째 나이프는 오른쪽에 약간 나이프 같은 거 보이죠? 빵칼, 버터칼 그런 걸로 여기 버터 나이프 보이죠? 이걸로 버터 빵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바깥에부터 전체 요리 먹고 그 다음에 메인 요리 먹을 때 제일 큰 포크와 나이프 쓰고 하나씩 쓰면 돼요. 남아도 상관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오른쪽에 컵 잔뜩 있고 왼쪽에 빵 있고 원탁에서는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오른쪽을 봐도 물컵도 있고 왼쪽을 봐도 물컵과 빵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근데 막 서로 이거 먹다가 이거 내 거 왜 먹어 막 이렇게 좀 싸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식장에서 보면. 자, 헷갈리지 마시고, 자, 물은 오른쪽에, 물이든 와인잔이든 오른쪽에 있는 게 내 거예요. 잔들은, 물 종류는 다 오른쪽에다가 세팅을 해줘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 내 거예요. 왼쪽에 물컵이 있어도 그거는 왼쪽 사람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물, 와인, 여기에는 빨간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잔까지 다 놓느라고 잔수가 많은데, 그거는 뭐 몇 개나 쭉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오른쪽에 물잔은 내 거라는 거. 빵은 왼쪽에 있는 빵이 내 빵이에요. 하나씩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줄 때. 그러면 이제 het갈리기 쉬우니까 왼쪽에는 빵이잖아. 좌빵, 우물. 좌빵, 우물만 기억하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어요. 뭐라고요? 좌빵, 우물 다 같이?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좀 격식 차리는데 또 따따따따 붙어 있는 데 가서 헷갈리면 좌빵, 우물을 기억하셔서 빵은 왼쪽 게 내 거, 물은 오른쪽 게 내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드시면 되겠어요. 자, 뭐 요즘 예약 문화가 한국도 많이 잘 돼 있어서 예약하고 가야 되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뒤쪽에 있으니까 앞에는 여러분들이 다 여기 매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냅킨 같은 거, 우리 남자분들이 와이셔츠 묻힌다고 냅킨을 자꾸 목에다 꼽는데, 여러분 헝겊으로 된 요 밑에 보이시죠? 가면은 이 냅킨 예쁘게 접어서 놓고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헝겊으로 된 그거를 여기다 꼽으면 안 돼요. 목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여기 허리춤에 꼽고 이렇게 펼쳐놓고 드시는 분 계세요. 냅킨 모서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꼽거나 여기다 꼽고 이렇게 머플러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요. 이 냅킨은 펴서 자리에 앉으면 무릎 위에다가 놓고 위에 끝에만 접어서 놓고 입에 뭐 묻었을 때 그 끝부분을 입을 닦고 다시 그 뭐 묻은 거를 옷에 묻지 않게 접어서 무릎 위에다 놓고 쓰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헝겊인데 아깝게 뭐 여기다 붙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써도 돼요. 그런 식으로 나가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매너 있는 우시인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제일 기본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렸으니까 적어도 칼로 음식을 먹거나 혓바닥 보이지 않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지만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 내가 말한 거 다 알아요. 알지만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실천할 때 빚을 내는 게 바로 매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우슈라는 단어 자체가 무술이잖아요. 무술, 한자로 무술, 그죠? 무술인으로서 이제 무덕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지만 이런 글로벌 에티켓을 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서 눈총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있는 분은 그럴 일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제가 고민한 거예요. 여기 이제 원래 처음부터 이 강의가 계획되지 않았었다가 이 강의가 계획이 되면서 매너 같은 거를 제목으로 물론 스포츠 외교와 매너를 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 한국 우슈를 앞으로 여러분들 선수는 선수대로, 체육관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은 지도자로, 코치, 뭐 감독님 다 계시지만 각자의 계획과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냥 작은 것만 생각하고 늘 메달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우슈가 발전을 해야지 되는데 그걸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복잡한 저의 마음을 밤새면서 사진을 다 붙여본 거예요. 있는 사진 없는 사진 붙여서 여기 사진도 안 들어갔죠. 서울해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일단은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에 관련돼서 들어간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랑 결부가 된 게 또 있더라고요. 우리 우슈협회에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약간 안내차, 홍보차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싶어요. 이미 할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지난 1월 달에 소년체전이 폐지를 하자 정부에서 결정이 내려졌었잖아요. 소년체전 없애야 된다. 우리 소년체전에 우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다고? 없어요? 어쨌든 소년체전에 우슈의 그 도마다 좀 달라요. 도민체전도 있는 도가 4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거기에서 심지어 지금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인가요? 네. 도민체전? 더 있어요 또? 경기도 했잖아.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지금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특별시 포함해서 4군데만 도민체전이 있는데 그나마도 우슈 인구가 줄어서 없어질 판인데 소년체전 같은 것, 학교체육과 소년체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아기가 아니라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어제 첫 번째 온 팀에서는 어린 우리 초등학교 선수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소년체전 예전에 있었어요. 잠깐 뛴 적이 있었어요. 우슈도 그 지역에 따라서 했다가 지금 안 들어가고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국가적으로 이거 벌써 이미 국민청원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1월 달에. 근데 2만 명밖에 이거 폐지를 반대한다고 그 동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로 또 학교 체육을 없애자는 거예요. 학교 체육을 없애자는 거에 동의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 없애면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하자는 거예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고 돌아가셔서 꼭 저는 이미 했고 이미 아마 하신 분도 있을걸요? 혹시 이거 학교 체육을 말살하는 이거 제도를 폐지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거 국민청원에 동의하신 분 계세요? 역시 여기도 있군요. 많이 있군요. 어디 손 들어보세요. 이미 한 10분 넘게 이미 한 사람도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여기 옆에 제가 링크 적어놨잖아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청와대 국민청원 치면 아마 나올걸요. 그래서 학교체육 검색을 해도 나올 것 같아요. 없으면 내가 보내줄게 링크. 저 링크 치면 나와요. 그래서 동의합니다만 누르면 돼요. 밑에 지금 아직 어제 내가 검색해서 사진 캡처해서 올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7월 1일 날 마감하는데 지금 현재 13,000명밖에 동의를 안 했어요. 없어지는데 이 인원이 많아지면 국민들이 청원 올려서 인원이 많아지면 못하는 거 알잖아요. 요즘은 쉽게 못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알겠죠? 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우슈 선수인데 우슈 대회가 없으면 참가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수 필요 없죠. 대회가 없어지는데 체육을 안 한다는데 스포츠 일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유예요. 앞으로 몇 년 후에 계속 선수할 거 아니잖아요. 지도자도 하고 스포츠 계통에 어떤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분들도 계시지만 마찬가지예요. 우슈를 포함해서 한국 스포츠가 체육 자체가 없어진다니까. 학교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지도자들은 더 잘할 거예요. 학교 체육이 잘 돼야 더 잘하는 선수들 나오고 스포츠가 확장되면서 우슈 인구도 많아질 수 있는 게 어린 애들을 키워서 불과 3년, 6년이면 금방 커서 성인 되고 국가대표 뽑고 하는데 거기서 학생이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운동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당장 현실에서는 매너 교육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의 격을 높이고 본인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알지만 이 생각만 해서 되진 않아요. 아까 말했듯이 매너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실천을 해야 내 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좀 부끄럽지만 제가 운동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거 정말 내가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가지고 온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저의 평생 중에서 태어나서 운동선수를 시작하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내 스스로의 배경이의 성장 로드맵이에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걸 해보시라고. 앞에는 뺐지만 태어난 거는 일단 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태어난 것부터 적어요. 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여기 안 태어난 사람도 많죠. 90년도부터 국가대표가 돼서 10년 동안 99년까지 10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는 국가대표 코치를 했죠. 그거를 포함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연도를 딱 쓰고 내가 이때는 뭘 했지. 국가대표하고 코치도 했지. 그 다음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심판활동을 시작했어요. 국내 심판활동. 물론 지금도 하고 있죠. 심판활동은. 지금도 계속 10여 년, 16년 동안 심판을 국제심판만 16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공부하고 가르치고도 같이 겸하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이 연도에는. 내 인생의 로드맵을 여러분께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NTO. 나라별로 뭐 하는 행사들. 네이션이에요. 네이션 나라별로 뭘 하는 행사에 참여한 거예요. 꼭 체육이 아니어도. 물론 대회도 참석했죠. 심판으로도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심판 활동도 하고 우슈 협회에서 이사도 하고 임원 일도 하면서 우슈 일도 계속 옆에서 선수 끝나고 또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슈의 삶을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2015년까지 그렇게 계속 했고요. 2016년에는 드디어 제가 운이 너무 좋고 또 우리 이렇게 멋진 후배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시아 기술위원으로 대한민국 대표로 아시아 나라가 몇십 개국이 있지만 아시아 기술위원은 불과 그때 6개 나라, 7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 한 명씩 기술위원이 있는데 앞에 물론 선배님이 자리하고 계셨다가 이제 다 뭐라 그러죠? 기한이 다 되셔가지고 이제 그만하신 분도 계셨지만 영광스럽게 기술위원이 돼서 최대한 제가 아마 우리 대표 선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여력은 없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대표 선수들한테 마음이라도 응원을 주고 싶어서 노력하면서 가서 얼굴 한번 봤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로 이제 발돋움하는 저 자신의 시간이었어요.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하고 작년에 다시 아시아 기술위원이 다시 재임이 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또 활동할 수 있게 추천이 돼가지고 2021년까지 또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기술위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직 미래잖아요. 19년도 이후에 물론 28년까지 살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저의 계획은 나름대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로드맵을 작성해 보세요. 아,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났지? 내가 이게 칸이 모자라니까 태어난 유년 시절을 사실은 뺐어요. 유년 시절 얘기도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뭘 어떻게 다양하게 하면서 내가 습득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함축시켜서 제 자아가 형성됐는지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목표는 단계별로 지금 나름대로 조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연맹, 아시아연맹을 넘어서 세계연맹 단위, 꼭 세계 우리 우슈협회가 아니더라도 국제적인 어떤 아시아뿐만이 아닌 국제적인 어떤 장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만들려고 저는 스스로 노력할 거예요. 지금도 노력하고 공부하고 시간 들여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런 시간 앞으로도 저는 죽을 때까지도 물론 계속 갈 겁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 안 할 것 같죠? 해야죠. 여러분들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거 제안하려고 제가 보여준 거예요. 아셨죠? 네. 본인의 성장 로드맵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꿈이 뭔지, 내가 정말 뭐가 되고 싶은지, 지금 당장은 운동선수지만 운동선수를 어떻게 열심히 잘해서 멋진 선수로 마감을 할 건지, 은퇴할 때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내가 선수를 은퇴할 건지 생각하셔야죠.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생각만 하면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맨날 그렇게 똑같이 살죠. 하던 대로 그냥 하면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거예요. 결과물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제 안 했던 거 오늘 윗몸 일으키기를 한 30번 더 해볼까? 어제 안 했던 거 스트레칭을 1분만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2분씩 늘려볼까? 변화가 있어야 어제보다 다른 오늘이지, 어제 스트레칭했고 몸 똑같이 풀고 그냥 대충 풀고 하던 거 하고 코치님이 시키는 거 그냥 2시간 때워서 훈련했어, 잘했어, 아우 힘들어 죽겠어, 내일 또 똑같은 거 또 해야 돼. 이거 아니죠. 발전이 없어. 할 수는 있지만 유지해요. 잘해봤자 유지고 그나마도 똑같은 거 어제만큼 안 하면 퇴보예요. 그렇지만 어제 한 것보다 어제는 윗몸 일으키기 한 30개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40개 넘겨보자, 50개 넘겨보자. 스스로의 목표를 가져야지. 운동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시간, 정해진 운동시간에 그것만 하고 다 했다고 만족한 사람 절대 성공 못해요. 여기에서 아마 메달 따고 최고의 성적 내고 한 사람이 과연 똑같이 운동시간에 똑같이 운동한 것만 가지고 했을까요? 물론 같이 운동을 해도 조금 이해도 빠르고 어떤 기본적인 게 돼 있는 사람 더 빨리 향상이 되는 건 맞지만 본인 스스로 분명 안 보이는 데서 노력하고 뭐 하나라도 더 공부 더 하고 더 운동 더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알지만 여러분들 사실 내가 지금 한 얘기 모르는 게 아니죠.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멋진 선수가 되고 싶어요? 최고의 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2배, 3배 해야 돼요. 나는 지난번에 선수촌 가가지고, 물론 시대가 바뀌었어요. 국가대표들만 다른 종목에 다 모여있는 선수촌에서 새벽 운동을 안 하는 종목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종목은 제일 모범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그 부총장님이 칭찬까지 해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고 어려운 운동을 안 하려고 하는 요즘 젊은 세대지만 그 안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고 연구하고 적어보고 공부하고 책 읽고 운동 더 많이 하고 안 되는 거 더 열심히 하고 깜깜한 데 나가서 더 하고 그런 나 자신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훌륭한 멋진 자신의 그 모습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성장 로드맵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자, 이건 제가 제안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PPT도 이렇게 준비하고 급하게 준비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고 싶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슈의 미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안하는 건데, 우리 협회 관계자분들 여기 계시죠? 네네. 그래서 그냥 이건 제 제안이에요. 그냥 제 제안이고, 그냥 이런 것도 생각하시나 보다, 생각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기회가 되면 저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할 거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실은 적어본 건데, 제가 스케이트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우시뿐만이 아니라 운동 잘 못하게 생겼지만 어릴 때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집에서 되게 고지식한 충청도 양반집에서 태어나면서 운동 같은 거 사실 못하게 했지만 제가 맞이고 막 이런데 운동 그렇게 좋아해서 쫓아다녔어요. 스케이트 그 옛날에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흔하지만 옛날에는 우리는 빨간 피겨스케이트 사실 굉장히 흔치 않은 귀한 세대 사람이라서 그 빨간 피겨스케이트가 사고 싶어서 오랫동안 돈 모아서 그거 사서 논에다 물 대가지고 하는 그 스케이트장 찾아가서 하고 막 이렇게 좋아했었거든요. 아무튼 여기 교육이 시작되는 날에 올댓 그 스케이트라는 김연아가 그 공연을 하는 거 TV에 많이 요 며칠 전에 나온 거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매년 홍보를 하는데 올댓 스케이트, 올댓 우슈로 우슈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런 거 이제 제안을 하고 준비하게 되면 서로 좋은 우리 젊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멋지게 우슈를 홍보하고 본인의 그런 브랜드도 만들고, 그리고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체육관이나 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번 고려해보세요. 단순히 그냥 맨날 훈련만 하고 대회만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홍보해서 본인의 체육관이나 팀이나 더 멋지게 홍보하고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같이, 물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지금 그걸 생각하고 홍보하고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체육관도 되게 잘 되고 그러는데, 이런 걸 굳이 신경 안 쓰는 분들은 체육관 사람 없어서 문 닫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무국하고 회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국제대회, 세계대회까지 우리 유치를 고려하고 있고, 행사도 많이, 국제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나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유치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한국이 홍보되고,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밤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밤, 올림픽에서 무슨 그런 거 하듯이. 그래서 우리 선수들, 직접 여러분들이 나와서 한국을 대표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복 같은 거 예쁘게 입고, 남자 선수하고 남자 한복, 여자 한복 입고, 외국 선수도 좀 시켜주고, 패션쇼도 한번 하고, 한쪽 코너에서는 뭐 추우 던지기나 그 전통 그런 놀이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한국의 모든 것들을 알리는 장을, 이렇게 이벤트 장을 한번 만들어서 하룻밤 저녁만 뭐 축제하듯이 외국인 친구들과 임원들하고 같이 다 이렇게 직접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그러면 이런 걸 적극 제안해서, 꼭 이게 아니어도 이런 비슷한 어떤 축제 형식의 장을 전 세계 사람들 와서 그냥 대회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인상에 남을 거 아니에요. 한국 갔더니 되게 멋지게 대회를 준비했더라.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선수 하나하나도 다 거기에서 또 인상이 남을 수 있게 그거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지역 우슈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지도자가, 한 시도의 지도자가 여기 안 계세요. 저한테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뭐 회장이, 기관장이 뭐 지원을 안 해줘서, 협회가 뭐 좀 열악한 시도에는 뭐 지원이 적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가만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자기 체육관에 관원이 적은데 지원을 안 해준다고 고민만, 그 불만만 얘기하고 앉아있으면 발전이 되겠어요? 그건 누가 해줄 수도 없어요. 자기 체육관은, 예를 들면 자기 작은 체육관은 자기가 연구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크게는 우리 팀이, 우리 실업팀이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하고 더 선수들은 더 멋진 경기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지, 우리 팀을 얼마나 홍보를 해야 될지를 연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지원 안 해주는 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지금 사실은 우리 여자 선수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지금 계속 오랜 시간 지금 오고 있는데, 선수가 없어. 이거 이제 넣으려고 뒤늦게 해도 또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처음에 시작을 종목을 줄이는 상황에서 어렵게 넣다 보니까 그럼 우선 남자 선수라도 시작하자 해가지고 했지만, 지금 계속 가다 보니까 우리 잘하는 여자 선수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여자 선수가 점점 없어져요. 넣으려고 하니까 또 이게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서, 여자 선수가 등록할 여자 선수가 없는데 무슨 대회를 하냐, 못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현장에서는 아이고 인원이 없어서, 선수가 없어서 그걸 못 해준 데서 못 한대. 이거 현재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빠짐없이 한 시도라도 찬성을 하고 등록된 선수가 있어야 뭐 여자 선수를 만들든지 경기를 만들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관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인식을 하시고, 여자 선수들, 저는 그래요. 행정적으로 어려워요. 선수가 없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해.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 일단 많이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체육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자 선수들 부족해도 여자 선수 일단 등록시키고, 우리 대한체육회, 우리 대한우슈협회에 등록시키고, 대회 내보내고,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엔 다 못하지 뭐 꼭 금메달 따갈 선수만 데리고 나가면 되나요? 출전시키고,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도 좀 제안할 수 있으면 제가 제안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가볍게 하는 대회 같은 거 출전시킬 수 있게 해서, 일단 인원을, 우리는 우슈 인구를 늘리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래야 우리가 설 자리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 자리가 생기고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앞으로 여기에서는 뭐 체육관을 멋지게 운영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체육계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해보고 싶고 행정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이 여러 가지를 한번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같이 또 풀어갑시다. 알겠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야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뭔가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하나만 잘해서 뿐만이 아니라, 물론 나 하나부터 다 잘해야죠. 하나하나가 다 잘하시고 멋진 사람이 되고, 그 팀이 멋지게 형성이 되고, 지역이 우슈인들이 멋지게 형성이 돼서 단합이 된다면 우리 한국 우슈는 굉장히 이제 빨리 멋지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한국 우슈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자, I can do it 다 알죠?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멋진 선수가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 do it. I can do it. 아, 너도 잘할 수 있어. 격려해 주세요. 후배들한테, 친구한테. 뭐라고 말하죠? 크게 다 같이 시작. You can do it. 우리 다 같이 잘할 수 있어. 다 같이 크게 시작. 아, 너무 작아. 왜 안 해요?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할 거 아니죠? 할 거잖아.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안 하잖아. 우리 한국 사람 표현해야 돼요. 내가 너 좋아해. 뭐 좋아하는 마음을 표정으로라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같이 합시다. 자, 우린 다 잘할 수 있어요. We can do it. We can do it. 우슈인들은 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슈 can do it. 우슈 can do it.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사 같이 할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